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여름에는 레이저 치료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색소 10번 딱 치료하면 그 다음엔 더 이상 안 생기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요. 안 생겨야지. 색소는- 돈 냈는데. 그러니까. 돈 내고 시간 내서 갔단 말이에요, 거기. 되면 네. 기미가 조금 줄어드는 사람이 있어요. 기미. 안녕하세요. 예뻐지는 굿라이프 박수연입니다. 네, 피부 미인 만들어드리는 피부과 전문의 김현진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점과 잡티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점과 잡티 어디까지 빼봐내. 네, 피부를 좀 칙칙하게 만든다고 해야 될까요? 맞아요. 잡티, 기미, 주근깨, 검버섯 종류도 굉장히 이름도 다양한데 일단 궁금한 게 얘네들이 모양만 다른 건지 아예 다른 종류의 것들인지 그것부터 먼저 알고 싶어요. 일단 피부과 전문의로서 이거를 설명하려면 한 몇 시간이 걸리죠. 몇 시간이나 네. 걸려요? 이게 다 같은 거면 뭐 전문이란 게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다르구나. 네, 완전히 다른 다 거예요. 다르구나. 네, 진짜 다르고 진단이 중요해요. 진단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게 점인지 아니면 얘가 주근깨인가 기민가 요거를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그렇죠.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사람은 치료가 오래 걸리겠다. 네. 한 번으로 끝나겠다. 어느 정도 걸리겠다라고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100% 예측은 안 돼요. 아니 근데 제일 좀 그런 게요. 나이 먹는 것도 억울한데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점도 더 생기고 잡티도 더 올라오는 걸까요? 뭐 노화랑 상관이 있습니까? 당연하죠. 이게 나이가 들수록 자외선에 대한 누적량이 많아지는 거 1번. 네, 자외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나이 들수록 노화가 진행되는 이유가 콜라겐이 많이 빠져나가서 오라 그랬잖아요. 콜라겐이 많이 빠져나가다 보면 자외선을 조금만 받아도 비정상적인 멜라닌 색소들이 쉽게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피내 환경이 별로 좋지 않으면 표면에 색소가 많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기미, 잡티, 주근깨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네. 자, 일단 누구에게나 있는 점부터 먼저 좀 짚어보고 네네네.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외선 때문에 생기는 건가요? 점은 왜 그러니까 생기는 점이 건가요? 생기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체질적인 게 제일 많은 것 체질이요? 같아요. 네, 점이 굉장히 유난히 잘생긴 사람이 있는데 네. 피부가 하얀 사람들한테 더 많이 생겨요. 피부가 하얀 사람들. 네. 그리고 자외선을 많이 볼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인 사람들. 얼굴에 있는 점은 또 계속 거울을 보다 보니까 거슬려서 빼게 되는데 몸에 있는 점들 그런 점들도 일단은 다 빼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좀 둬도 상관없을까요? 저는 뭐 미용적인 거기 때문에 두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몸에 있는 점을 뺄 때 또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래요? 얼굴하고 몸의 점을 똑같은 날 똑같이 빼잖아요. 회복 속도가 굉장히 달라요. 얼굴은 일주일이면 다 아무는데 몸은 한 2주 정도 가요. 그렇게 오래 걸려요? 네. 그러니까 이 팔다리는 재생 능력이 얼굴보다 훨씬 더 떨어진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하고 이렇게 회복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는 흉터가 생길 가능성이 얼굴보다 높다. 네. 근데 요즘에 또 피부암 환자들도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점 비슷하지 않나요? 이 피부암의 특징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네. ABC 사인이라고 하거든요. ABC 사인. A는 asymmetry, 비대칭. 비대칭. 그러니까 점이 이렇게 대칭적으로 예쁜 거는 대부분 양성이고 비대칭으로 좀 나쁘게 생긴 애들이 있어요. 안 예쁜 애들. 네, 걔네들은 암을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B, 블리딩. 갑자기 점에서 피가 난다. 점에서 피가 나요? 네, 상처가 이렇게 나는 것 같으면서 피가 난다 할 때는 또 우리가 의심을 좀 해봐야 돼요. 되고. 그다음에 C, 컬러 체인지. 색깔이 네, 색깔이 까맣게 일관적으로 있는 경우보다는 이렇게 어디는 허옇고 어디는 까맣고 이런 경우가 또 암을 의심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ABC 사인에 플러스 하나 더 D, 다이아미터. 제 발음이 좀 하지만 반경. 그쵸. 지름이 갑자기 커졌어요. 이렇게 ABCD 사인이 이렇게 있다면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암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있다. 근데 혹시 폐경이 오면 뭔가 호르몬 영향 때문에 잡티도 혹시 뭔가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폐경이 되면 네. 기미가 조금 줄어드는 사람이 있어요. 기미가. 기미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얼굴에 넓게 이렇게 판상 모양으로 생기는 게 기미예요. 판상. 언제 많이 생기느냐? 호르몬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임신과 출산을 하면서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경부 피임약 같은 거 그 다음에 미레나 같이 호르몬이 나오는 그 피임 도구 같은 걸 쓴 썼을 경우에는 이게 많이 생기고 그게 기미랑 관련이 관련이 있구나. 매우 많아요. 근데 뭐 그거 외에 호르몬의 영향 외에도 기미가 생기는 이유는 또 따로 있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자외선의 영향도 많이 받고요. 자외선. 이 기미는 보면 내 몸 컨디션하고도 관련이 굉장히 그래요? 깊은 게 기미하고 혈관하고 같이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혈관이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피로하면 혈관이 저류가 돼서 뭐 네. 다크서클이 심해진다 막 그렇죠.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기미가 더 심해져요. 근데 또 컨디션이 굉장히 좋으면 또 기미가 좀 연해져요. 그래요? 이게 네. 색깔이 한번 정해지면 점점 진해지는 게 아니라 진했다가도 옅어질 수도 그러니까 있는 기미가 거예요? 그런 특성이 있어요. 특이하네. 그러니까 모든 뭐 점과 잡티의 제일 그 근본적인 원인은 자외선? 맞아요. 이 햇빛 자외선 때문에. 때문에 햇빛이 굉장히 미용적으로도 안 좋지만 피부 암을 일으키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근데 사실 비타민 D 같은 거 합성하려면 이렇게 좀 햇빛도 쬐고 그래야 기분도 좀 이렇게 좀 맞아요. 우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런데 또 도움이 크게 되잖아요, 햇빛이. 굳이 비타민 D를 얼굴을 통해서 음. 기미 잡티를 생기게 하면서 만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사실 자외선이라는 게 WHO에서 정한 1급 발암물질이에요. 네? 진짜 나만 몰랐던 거야? 1급 그래요? 발암물질. 1급 발암물질? 그러니까 이게 피부암에 굉장히 치명적인 거기 때문에 좋아했는데, 비타민 D 집에서. 합성을 위해서 물론 필요하기는 필요하지만. 하지만 너무 무방비 상태로 나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막으면서 나가야지 자외선에 의한 이로운 것도 받아들이면서 나쁜 거는 좀 차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그러면은 뭐 점뿐만 아니라 기미, 주근깨, 검버섯 이런 거 치료를 받으러 가는 날도 이 자외선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뭔가 햇빛이 좀 없는 흐린 날, 뭐 이럴 때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여름에는 레이저 치료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요. 겨울에 기다렸다가 막 처음 하시고. 겨울에 빼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요. 제가 개업할 때 그 2002년도에 그 탄산가스 레이저 하나밖에 없던 시절의 얘기예요. 그게. 옛날 막 얘기구나. 박피하고 긁어내고 이럴 때는 이제 뻘겋게 되니까 뻘겋게 됐을 때 자외선을 받으면 그게 착색이 될까 봐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요새는 그런 식으로 빼지 않아요. 절대로 빼면 안 돼요. 착색이 잘 되기 때문에 햇빛을 안 받아도 그건 착색이 잘 그냥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착색이 돼요. 네, 그래서 그거는 어떤 원리냐면 뭐 토닝 레이저라고도 많이 네. 얘기를 하는데 색소 안쪽에 있는 것만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레이저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표면에는 상처를 안 주는 거예요. 안을 치료하는 거. 그렇죠. 그거다 보니 자외선하고 상관이 없고 제가 우리 병원에 오시거나 이렇게 저와 인연이 된 사람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자외선 차단은 언제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지 레이저를 했다고 더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으면 안 된다. 안 된다. 자외선 라고 차단이 얘기합니다. 우선이다. 네. 사실 레이저 뭐 가면은 선생님들께서 보통 뭐 이번 레이저는 뭐 한 10번 정도는 받으셔야 됩니다. 원래는 한 20번 예상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최소한 10번은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꾹 참고 10번을 해요. 근데 했는데 좀 또 한 몇 개월? 3, 4개월? 그 정도만 지나도 다시 저는 또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색소 10번 딱 치료하면 그 다음엔 더 이상 안 생기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요. 안 생겨야지. 돈 냈는데. 그러니까. 돈 내고 시간 내서 갔단 말이에요, 거기. 저는 사실 레이저를 평생 하고 있는 중이에요. 물론 뭐 제가 돈을 안 내고 해도 되니까 아주 너는 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요 그 피부 관리실 다니듯이 색소 관리를 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피부
관리실 가면서 저 몇 번이면 끝나요? 라고는 안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냥 그렇죠. 피부 관리는 평생 관리를 해야 되나 보다 라고 다니는데 유독 피부과를 오면 10번이면 나는 끝, 더 이상은 안 와도 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개념을 조금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병원이니까 전문이니까 뭔가 전문적으로 일을 깔끔하게 처리해 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가는 거예요, 환자들이. 이제 어느 정도 없앤 다음에 그 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네. 어느 정도 해주시는 게 좋다. 마지막으로 정말 생활 속에서 점과 잡티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 선생님만이 또 갖고 있는 어떤 비밀 무기 있습니까? 네, 제가 아까 얘기를 해버렸는데요. 자외선 차단이 1번이에요. 자외선 차단. 네, 아까 제가 열심히 얘기를 한 것처럼 레이저를 하건 안 하건 자외선 차단은 내가 평소에 열심히 해라 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의 여지를 두지 않을 정도로. 자, 오늘 점과 잡티에 대한 이것저것 알아봤는데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선생님? 피부 미인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뻐지는 굿라이프 다음 주에도 더 아름다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예뻐지세요. 예뻐지세요.